다음 발표는 차민경 전공의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과 2년차 차민경입니다. 금일 발표할 서지컬 세미나 주제는 SICU에 재입실한 환자에서 인허스피털 모탈리티에 MEWS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MEWS는 Modified Early Warning Score 시스템으로 이제 환자의 이제 디지즈 시비어리티를 이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네, 우선 SICU에 입시하는 기준은 SCCM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제 프라이어티로 이제 비교적 명확하고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퇴실의 경우에는 한정된 ICU 베드를 운영하다 보니 클리니션의 기호, 성향 혹은 이제 ICU 부족으로 좀 빨리 퇴실시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프리머처 디스차지로 인해 생기는 재입실의 경우가 외과뿐 아니라 이제 전체 ICU에서 이제 4.6에서 13.4%라고 기존 문헌에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ICU 퇴실 수는 제한되어 있고 병상은 한정적이면 이제 그래서 ICU 병목 현상은 실제로도 흔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SCCM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해당 ICU의 입실 퇴실 분류 정책에 따라서 구체적인 퇴실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 환자가 안정 상태로 더 이상 ICU 모니터링이 필요 없을 때 퇴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액티브 인터벤션을 더 이상 하지 않을 DNR 등을 받은 환자들은 이제 빨리 내보내라는 것, 전담의가 일하지 않는 이제 우리로 치면 주말 당직 타임 같은 때는 되도록이면 퇴실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 리스크가 높은데 이제 ICU에 계속 있어야 하는 환자들은 상태가 호전됐더라도 바로 병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중환자실이나 길게 ICU 케어를 할 수 있는 이제 병원으로 전원을 하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 우리 실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퇴실 시에 병실에서 받아볼 수 있는 구두 서면으로 된 인수인계를 잘 해줘야지 환자 매니지에 있어 어려움 없이 재입실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 등을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은 두루뭉술하고 스페시픽 크라이테리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모털리티, 그다음 ICU 리어드미션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이 우선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중환자실과 장기 인텐시브 케어가 가능한 곳의 아웃컴, 높은 병상 점유율과 낮은 순환율에 의한 아웃컴 등을 조금 더 연구해보는 인터벤션 스터디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디지즈 시비어리티를 이제 결정하는 것 중에 이제 아파치 스코어, 그다음 소파 스코어, EWS 등이 있는데 이제 아파치나 소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랩 결과를 필요로 하는데 비해서 일부 랩 결과를 필요로 하고 죄송합니다. 네, 소파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랩 결과를 필요로 하는데 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MEWS 스코어고,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랩 결과가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가 피지올로직 파라미터만으로도 측정이 가능한 이제 심플 스코어로 측정이 용이하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연구에 따르면은 MEWS 이제 스코어 같은 경우에 이제 0점, 이제 4점, 5점 이런 데서 이제 ICU 모털리티는 5.2, 16, 26%로 점수 상승에 따라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기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ICU에서 재입실한 환자에서의 인하스피탈 모털리티의 뮤스 스코어가 뮤스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보고자 했습니다. 네. 이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3,433명, SICU 2012년부터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제 환자들의 베이지 캐릭터리스틱과 이제 시비어리티 오브 일리스 스코어를 이제 다음과 같이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쓰이는 말 중 이제 뮤스 DC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ICU에서 퇴실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측정했던 그 뮤스 스코어고 뮤스 리어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시점, 보통은 병동에서 이제 ICU 재입실 전의 상태로 이제 산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 ICU 퇴실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부터는 이제 서지컬 인텐시비스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 하스피탈 프로토콜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각 클리니션의 결정에 의해서 ICU가 디스찰지가 이렇게 이뤄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적 악화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모다이나믹 언스테이블 하거나 포스트 콤플리케이션으로 마찬가지 헤모다이나믹 이제 언스테이블한 그런 경우들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뮤스 스코어고 이제 SBP 하트레이트, RR 템퍼레이처 그리고 ABPU 스코어 등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되고 총 0점부터 14점까지 이제 스코링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디지즈 시비어리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본원에서 보는 뮤스 스코어링 시스템이고 2021년도 말부터 이제 신속 대응팀에서 EMR 시스템에 넣어서 시행하고 있는 현황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이션트 엔롤먼트를 보시면은 이제 엔롤된 환자 중 한 재원 기간 동안 SICU 재입실한 환자 192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류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최종 138명이 생존하고 54명은 이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존군에서 48시간 이내에 이제 퇴원을 했다가 재입실을 하게 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 18명이었고 사망군에서는 6명 11.1%였습니다. 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이 비율이 48시간 이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프리마추어 디스찰지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 사망군과 생존군 사이에 이 비율 간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을 이제 서바이벌과 논 서바이벌군 사이에서 분류를 해봤을 때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거는 현상학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군에서 재입실까지의 이제 시간을 측정을 해봤을 때 이제 사망군에서는 1.5배 정도 좀 더 길게 나왔고 재입실 시 ICU 재실 기간은 이제 사망군에서 약간 3배 정도 더 길었습니다. 재입실 시의 뮤스 스코어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사망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그리고 아파치 중앙값 역시 이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퇴실 시에 첫 번째 퇴실 시에 이런 값들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중회계 분석으로 인허스피탈 모탈리티에 영향을 이제 주는 인자를 분석한 결과 뮤스 스코어가 이제 높을수록 재입실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네, 이것은 첫 퇴실 시에 이제 뮤스 스코어 점수 분포를 사망군과 생존군 간에 나타낸 것이고 파란색이 생존군, 빨간색이 사망군이면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재입실을 했을 때의 이제 뮤스 스코어 간의 차이고 보시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빨간색이 이제 사망군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저는 제 아까 웃잖아. 응? 네. 나 네. 우리 미팅 참여하고 있어요. 미팅 아침 컨퍼런스. 발표 계속하겠습니다. 재입실 시의 뮤스 리어드미션 점수 같은 경우에는 모털리티에서 조금 더 아까 높은 점수 경향을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뮤스 스코어를 그 점수별로 이제 나타낸 것이고 이제 사망률을 산출을 했을 때 점수가 조금 증가함에 따라서 사망률도 점차 조금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퇴실 시에는 생존 사망 그룹 간의 뚜렷한 점수 차이가 보이진 않았고 사망 그룹에서 재입실 시에 뮤스 중앙값과 아파트 중앙값은 생존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재입실 시 뮤스와 퇴실, 재입실 사이 기간이 이나스피탈 모탈리티에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결론은 재입실 시의 뮤스는 일단 이나스피탈 모탈리티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뮤스가 이나스피탈 모탈리티의 프리딕터로 확실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 더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차민경 선생님 발표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길입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교수님. 뮤스 스코어가 이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알기로 아마 김민경 선생님께서 이걸 많이 도입을 해서 그전에 논문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지컬 환자의 같은 경우에 아까 아웃컴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실제 뮤스 스코어가 자체가 크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모탈리티 자체에 보면. 근데 이제 서지컬 보통 이 리어드미션 되는 환자들이 그 컴플리케이션 이 기간도 보면 한 6일에서 14일 정도이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서 그에 따라서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분석하실 때 컴플리케이션의 타입이나 아니면 컴플리케이션의 시비어리티 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 이 스코어링뿐만 아니라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시비어리티를 조금 더 맞춰서 해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음, 네, 컴플리케이션 나누는 것까지는 해봤었고, 이제 그룹 간의 이제 차이를 좀 보려고는 했었는데,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 김인경입니다. 차민경 선생님이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처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정확히 잘 지적해주신 부분이 잘 봤고요. 이제 저희가 기간을 익스텐전해서 사실은 첫 번째 분석보다 좀 더 넓은 기간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는데도 보시면 N수가 한 10년 동안에 거의 192명 정도밖에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소그룹을 가지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워낙에 처음에 이제 잡은 거는 그래서 48시간 퇴실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환자들을 잡아내고자 48시간 이내에 재입실한 경우들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N수가 정말 굉장히 적습니다. 10년 동안 24명 정도가 48시간 이내에 재입실을 하게 된 경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통계학적 분석에 큰 의미가 있을지는 저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추가로 분석하고자 했던 부분은 지금 저희가 래피드 리스폰스 시스템에서 작년 9월부터 이 뮤스 스코어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 기존에 갖고 있던 MES 시스템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환자들은 전부 이제 외과부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전체 병원 전체에 외과 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N수도 더 늘고 환자군도 오히려 헤테로제니스하지만 그 안에서 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48시간 이내 수가 24명밖에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그 스코어링 하는 거에 있어서 디스차지를 적절하게 판단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ICU 리어드미션에서는. 그래서 분석을 이게 이제 N수는 적긴 하지만 48시간 이내만 한정해서 그런 그 뮤스 스코어의 뭐 차이라든지 아니면 그 ICU 퇴실 기준에 적합했는지를 한번 보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네, 사실 요 24명을 가지고 저희가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는 해봤었고요. 거기서 사실 차이점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지금 보시면 뉴스 스코어링 자체도 차이가 없게 나와서 저희가 일단은 전체 군으로 다시 분석을 했던 거고, 그 24명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병원 데이터로 익스텐전해서 확인하면 조금 더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기 선생님, 강남 세브란스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주만기 선생님 안 들어왔나요? 네. 혹시 중환자 보시는 강사 선생님 혹시 의견 없으신가요? 예, 조금, 그러면 차민경 선생님은 이거 연구 논문을 수행하시면서 보다 더 많은 자료를 모으고 인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 서제션 혹시 제안 있으신가요? 전공 입장에서. 일단은 그 ICU를 이제 저희가 그 퇴실하는 입시라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퇴실하는 수가 이제 제한되어 있고 그 병상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입실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 환자가 이제 그 제너럴 와드아웃을 하는 것도 이제 일반 병실 자체도 우리 병원에서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환자 순환이 아무래도 빨리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병원 전체 시스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인경 교수님, 혹시 그러면 이런 이태실 결정하실 때 지금 키 디시전 메이커가 선생님하고 주치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거기서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각 파트의 강사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역할이나 롤은 어떻게 부여했으면 좋을까요? 사실 저희가 입퇴실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모든 레벨의 스텝진이 다 공유하는 것보다는 특정의 사람들이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그다음에 밤에 저희가 퇴실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을 마지막 타임에 보지 않고 그냥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침에 저희가 환자 상태가 괜찮아서 퇴실을 결정했더라도 퇴실 실제 할 당시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런 롤을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직일입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요. 제가 이제 옛날에 ICU 볼 때도 많이 느꼈던 건데, 실제 환자들 저희가 병원에서 보면 ICU 퇴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퇴실 기록지를 쓸 때 퇴실 기준이 있고 퇴실 기준에 맞으면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김인경 선생님이 느끼실 때도 가장 그런 것들이 ICU가 이제 쇼티지니까 조금 기준에 안 맞다 하더라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환자가 기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불안하니까 좀 더 있으면 안 되냐라는 두 가지가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의 입장과 아마 교수님 입장, 그다음에 ICU 보는 스텝의 입장에서 차이를 본다면 그런 컨센서스를 맞추는 건 되게 어렵긴 하지만 일괄적인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는다면 환자에 올리는 것들을 ICU 팀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치의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우려가 잘 디스커션이 되고 그에 따라서 수술 입원 퇴실하기 전에 상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그다음에 병동에 갔을 때 그에 맞춰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치료들이 연결시킬 수 있다면 환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전공의 쌤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저희 보니까 밤에 당직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응급 환자 이런 것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중환이 생기게 되면 이거 업무가 굉장히 로딩돼서 전공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부담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재길 교수님 제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외과 운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부 운영회에서 논의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수술 전에 중환자실로 이동이 예상되는 환자들은 수술 설명과 함께 중환자실로 가게 되면 주치를 우리 중환자 팀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도 보면 수술하고 그날 다음날 그냥 한번 거쳐가실 분은 이제 트랜스퍼 안 하고 조금 2, 3일 있을 분들은 김영희 선생님한테 이제 트랜스퍼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김인경 선생님 입장에서는 업무 로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외과부 운영위에서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저희 QA 퀄리티 어슈어런스 위원장님이 박세호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모여서 그다음에 해당 전공의 대표도 목소리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현장의 목소리가. 그래서 같이 한번 논의하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재길 교수님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소통이었던 것 같아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선생님 혹시 네. 이렇게 저희가 수술 전에 중환자실로 예상이 되시는 분, 뭐, 갈지 안 갈지는 그날 결정이 되겠지만, 이렇게 다 주치 변경했을 때, 업무가 감당이 되나요? 혹시 너무 넘치지 않나요? 교수님, 지금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제 당직 시스템에서 중환자실 당직을 전공의 선생님들이 섰기 때문에 저희한테 또 이중 노티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트랜스퍼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 주시면 바로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스텝 선생님들도 계셔서 추가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코멘트 있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2022년 9월 26일 서치컬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창에 발표 피드백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참여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지컬 세미나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